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코리안 채널 TV와 함께 하십니다. 이 방송은 타임 워너 케이블 TV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소식 그리고 화제의 인물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욱입니다. 그동안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서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기도 많이 했습니다. 뛰쳐나오긴 했는데 정작 가 있을 데가 없어서 엉거주춤한 그러한 의원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일이 걸리고 얘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을 들인다는 뜻도 되겠죠. 쉽게 생각하지 않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다는 그런 뜻도 되겠는데, 점차 윤곽이 나타나서 8월 5일경 대통합신당이 이제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신당은 어떠한 성격을 갖게 될지, 또 어떠한 인물들이 그 속에 들어갈지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될 텐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박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번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당 얘기를 했는데 뭐 거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우선 여기에 또 논의해보죠. 2007년 4월, 5월, 6월, 7월까지 네. 대한민국에는 정치가 없으면서 있었고 있으면서 없었습니다. 네. 왜냐? 한나라당 독주로 박근혜, 이명박 그렇습니다. 후보의 갈등 구조가 밤을 지새우고 화제거리를 제공을 했지, 이 사람들하고 맞설 수 있는 그 파트너가 없었죠. 없는 싸움이 7월 말까지 지금 계속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8월 5일 날 제3지대 통합신당이 드디어 발족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체제에는 한나라당 하나만 있고 열린 우리당이 사실상 해체돼 버렸기 때문에 네. 당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당의 제2당의 기능으로서 제3지대 대통합 신당이 출범을 한다 하고 대외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통합당이 선진 그 평화연대라는 손학규 씨가 주도하고 있는 싱크탱크 그룹들이고, 네. 나머지는 평화연대다 뭐다 하는 거는 또 다른 그룹들이 연결해 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독주, 그러니까 상대 없이 독주해 오던 한나라당이 새로운 상대를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게 정치적 변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 나갈 새로운 당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이 새로운 당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카오스적 상태로 빠져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순영 의원 같은 분은 이건 끼리끼리 뭉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네. 바로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을 구하겠다 하는 이미 출마 공식 선언을 해버린 입장이고, 이런 상황의 가운데를 지금 한나라당에 출마했다가 돈만 괜히 2억 5천만 원 날리고 외로운 기러기처럼 움츠리고 있다가 빠져나와 버린 퇴진해 버린 고진화 의원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예, 있죠. 예. 박근혜, 이명박 씨의 둘러리 역할을 했던 그 고진화 의원이 한나라당 캠프를 빠져나와가지고, 예. 손학규 캠프로 지금 진입하겠다고 오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선진평화연대그룹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작업을 한 건지 아니면 갑자기 발생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껴안는 건지 몰라도 한나라당에서 도태한 이명박 후보로부터 도태된 또 박근혜 후보로부터 도태된 상당 그룹의 정당 요원들이 아마 손학규 네. 그룹으로 흡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려면 이게 교통정리하는 데만 해도 말이죠. 8월, 9월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그 당에서 글로 가잖아요. 그럼 지분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그렇겠죠. 네. 예. 내가 이만큼 사람을 끌고 갈 테니까, 내가 이만큼 조직을 가동할 테니까 날 뭘 줄 거냐. 이해관계가 반드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 지금 제3지대 통합신당의 대표가 마음대로 누구를 넌 뭐 주겠다, 당신은 뭐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8월 달도 9월 달도 이걸 모색하고 그럼 시간 다 지나갈 텐데요. 정리하면서 시간 다 보낼 겁니다. 네. 이것이 지금 제가 2개월 전 독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합작 정치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대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은 제3신당이 지금 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들에게는 완벽한 조직 형태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조직 속에서 만들어내야 될 정당의 정강 정책도 조직 요강도 또 정책도 또 대통령 후보를 누구로 결정하겠다 하는 대책도 아직 형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통합민주당의 이 박상천 후보 또 머리 하얀 김한길 대표 이런 분들은 지금 완벽하게 열린 우리당의 잔당하고는 합당을 안 한다 하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노무현에 대한 철저한 거절입니다. 근데 노무현 팀은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또 가운데서 김대중 씨는 보이지 않는 손을 내밀어서 좀 또 컨트롤 해 나가면서 이런 상태로 흘러가다가 9월 경에 자기들이 옷 속에 숨겨놨던 카드를 꺼내서 이 사람이 후보다 하고 내놓으면은 그때 가서 이 손학규 후보가 될런지 또 다른 후보가 될런지 모두가 지금 19명이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신당은 여당이네요, 그럼. 여당이죠. 예. 네. 그러니까 한나라당과 맞서는 여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올 후보가 그러면 가장 강력한 한나라당의 경쟁자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강력한 경쟁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예. 만약 조순영 후보가 또 박상천 대표가 김한길 대표가 이거 당신네들 약속 안 지키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나가겠다. 하고 나왔을 때는 조순영 씨는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통합이 되지 어떤 여당으로서의 그 이니셔티브가 장악이 될 거 아닙니까?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될 가능성이 좀 보이질 않는다. 고로 정치적 엘렉션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의 마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거를 국민들이 답답해 할 때 아마 김대중 씨가 이 사람만이 조국을 구할 수 있다 하고 내놓을 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 눈치들을 보느라고 지금 누구도 강력하게 자기 주장, 자기 아이덴티티를
내놓고 있지 못하는 이러한 한국 정치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한범 박사님께서 그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로 보는 입장으로는 말이죠. 어느 정도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졌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그림을 저도 몇 번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도저히 지금 기득권 정치의 야망 때문에, 욕구 때문에, 그들의 불안 심리 때문에 원칙적으로 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우선 김대중이 내놓는 후보를 가만히 김영삼 씨가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단순한 욕심으로 봐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밀어서 자기 손으로 경상도 표를 총동원시켜서 당선을 시킴으로써 김대중 씨가 지난 4.23 선거에서 자기 아들을 국회의원 만들었듯이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소통령으로서의 고난을 누리다가 형무소에까지 갔다 온 김현철 이 친구를 꼭 국회의원 시켜놔야지 자기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절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쯤 후에는 김종필 씨가 나타날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김종필 씨도 지금 누군가를 박근혜 후보가 경선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반드시 다른 후보를 끌고 나올 겁니다. 이 체제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학자, 정치 평론가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그건 그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나오는 신당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못 되는군요. 기대할 게 못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국민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이해와 국민들의 성원을 받아야만이 그 정당이나 또 정당 대표나 후보가 인정을 받아서 이 민족을 끌고 나가는 통치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국민들의 지지는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누구 지지냐? 일단 노무현과 김대중 둘의 지지를 받아야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합의해서. 근데 이 사람들도 합의가 되느냐 하면은 합의를 했다 깨지고 깨졌다 합의했다가 합의했다 깨졌다. 요거를 매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깊게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북미 관계의 개선 속도, 북미 관계의 해결 속도, 북한 핵 문제의 처리 과정의 여건 이런 것들이 깊게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작용이 될 것이다. 그러 지금 참신한 인물이 나와서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왔으면 국민들도 지금쯤은 이번 대선에서 내가 누구에게 투표해야 되겠다. 무슨 당에게 투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마음의 결정을 하고 방황을 안 할 텐데 지금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기득권 정치 그룹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험을 안겨주고 있는 거다. 이거를 제가 언젠가 토크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국무총리 했던 고건 씨. 네. 그 다음에 서울대학 총장 출신 정운창 전 총장. 이 사람들도 대통령 한번 내가 하겠다고 나와서 조직까지 형성을 하는 단계까지 갔다가 결과적으로 스스로 탈퇴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리 정당 조직하고 뭘 해도 만들어 놔야 결국 김대중 노무현이 때려부시는 폭격기에 맞아가지고 죽게 돼 있거든요. 한국 정치 현실이 그렇다. 고로 더 망신 나가기 전에 그만두자 해서 그래서 걷어들인 건가요? 걷어들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김대중 씨와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순조롭게 합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합의를 안 하면은 둘이 다 죽습니다. 결국 합의를 해야 돼요. 네. 왜 죽느냐? 만약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깝게 얘기해서 노태우 씨가 당선이 돼가지고 자기의 친구요, 자기의 정치 대부인 전두환을 어디를 보냈습니까? 형무사하고 똑같은 백담사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정치 옳시다. 앞으로 당선되는 사람이 김대중의 비리와 부정, 노무현의 정치적 비리,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가 없으면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통치를 할 수가 없으면 대통령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면은 이북 문제에도 외교 문제에도 국방 문제에도 사사건건 걸려가지고 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가 조국이 무서운 폭풍 속에 휘말려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빨리 불식시키고 여당이라도 정말 정비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손학규 후보가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21세기적 형태의 정치를 지향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으니까 정말 딱 그 후보가 되고 나서는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고 떠나서 거적적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의 조국을 보면서 재매진을 해준다면 우리에게 상당히 가능한 미래가 보입니다. 새로 전개될 2008년의 정치가 청사진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말 하게 되면 DJ와 노 대통령은 언짢을 텐데요. 언짢은 게 아니라 도로 내려놓죠. 손학규 일로 와 해서 내려놓고 다른 박학규나 김학규를 또 그러면 올려놓겠죠. 그 비위에 맞춰야 되면 그런 마땅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왔다 그래도 그 사람을 과연 국민들이 용납을 할까요? 그걸 국민들이 자기가 끌고 가는 방향대로 끌려갈 것이다 하고 지금 미소를 짓고 있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 옳시다. 네. 왜? 그분은 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방송에서 말이죠. 우리 호남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김대중 씨가 모든 정치를 포기하고 그만두겠다고 영국으로 망명을 갈 때 공항에서 그는 마지막 조국에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하고 가장 측근인 누구죠? 권노갑 씨에게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뭐냐? 정당과 국가와 정치를 안정시켜서 국가 발전에 나 대신 공헌해달라 하는 이런 부탁이 아니고 그 김홍일 자기 아들 잘 부탁한다고 두 손잡고 비장 어린 부탁을 하고 공항을 떠나서 영국으로 도망을 간 사람 것이다. 이 다음에 대통령을 그만두고 절실하게 이 민족 통합을 주도하도록 고문적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입장에 앉아 있어야 될 김대중 씨는 자기 둘째 아들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데 온갖 술수를 다 부려서 당선시켜가지고 그 힘의 여력 이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호남인들에게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은 김대중 씨가 진짜 국가와 민족을 조국과 모든 우리 국민을 사랑해서 투쟁을 해왔다면 그분은 영웅이고 또 받들여져야 되지만 그분이 해왔던 정치적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가 자기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일을 했지. 그것 때문에 소위 광주 항쟁이라는 사건의 최고 희생자가 누굽니까? 광주 아닙니까? 이 광주에서는 김대중 씨야말로 민족을 살려내고 이 암울한 군사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조국의 희망과 야망을 줄 위대한 지도자로 믿었습니다. 그분이 잘 되지 우리가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랬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그분은 뭘 했습니까? 제가 지난 주 토크쇼에서 말씀드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소위 그 도산에서 도산 기업이 몇만 개요 죽은 IMF요? 그 당시에 몇만 배. 그때 국민들이 절망하고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를 흘린 국민들의 돈 뜯어가지고 돈 모아서 비공식적으로 라비시켜가지고 노벨상 타는 야영만 부리지 않았습니까? 김일성하고 어떻게든지 한 번만, 김정일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번만 만나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안아가지고 자기는 그 기대 속에서 감춰진 자기 음모, 결과적으로 돈 빼돌리는 작업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걸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책임을 졌던 그 비서실장 했던 누굽니까? 박지원이요? 박지원. 이 사람만 형무소에 보내놓고 자기는 형무소에 안 갔지 않습니까? 사실상 김대중 씨가 형무소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둘러리 뒤집어 쓰고 간 그 박지원이라는 친구 참 대단한 그 의리의 사나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남들을 희생시켰단 말이죠.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 비리를 폭로해서는 안 되겠고, 비리를 폭로하면은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날 거고, 안 하자니 자기가 죽겠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을 했던 전라남도 도지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행태를 부렸으면은 김대중 씨는 둘째 아들을 보궐선거에 내보내가지고 자기의 정치 야욕을 부려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걸 단행했다. 이걸 보시고도 우리 호남인들이 맹목적으로 맹종에 가까울 만큼 어떤 신앙의 대상처럼 김대중 씨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정치 행태에서 이제는 벗어나가지고 참으로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지하고 그를 몰아줘야지, 지지해줘야지 우리 국가가 발전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접근해야 될 소위 정치의 새벽이 왔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정치의 이 새벽에는 절대로 어떤 검은 세력에 의해서 태동되는 신세력에게, 신정당에게, 신조직에게 휩쓸리지 말고 진짜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는 논리에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애국심을 발휘해야 될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 순간 속에서 지금 태동하는 제3지대 대통합신당이 자기들의 주체성만 가져준다면은 그 중에도 우리가 지지할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키워서 새로운 조국 2008년도에 국제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우리로서의 입장을 천명할 수 있는 조국 만드는 이러한 그 선거가 형성이 되는 이러한 조국의 선거 풍토, 선거 분위기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만약에 적당한 후보가 신당에서 나온다면 조순영 씨라든가 박상천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충분하지요. 잘 아시다시피 조순영 씨는 조병옥 박사의 막내 아들 아닙니까? 네. 육선 의원이시다. 박상천 의원,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예. 출신의 아주 능력 있는 당 대표이시다. 또 김대중 씨를 능가할 수 있는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어진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김대중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 손에 짓눌려 가지고 자기 숨소리 하나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건 얼마나 암울하고 정치적인 비극의 계절입니까, 우리가. 이래서 저는 정치의 새벽을 새로 일깨워내자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우리 언론도, 우리 방송도 그들에게 용기를 내서 한 번쯤 국가를 위해서 당당하게 누구하고 맞서 싸우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주십시오 하고 이 격려하는 방송도 우리 나이가께서는 자주 하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신당도 나오고 또 이제 여러 인물들이 이제 범 여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박사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그러한 인물들을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동영 후보는요. 네. 말 잘못한 거 하고 줄 잘못 쓴 거 하고 정치 철학 빈곤 때문에 이미 기아 질식 상태에 빠져버렸고
그래도 영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아까 뭐 손학규가 무슨 장정이라고 그랬죠? 민심대장정. 민심대장정이라도 체험을 하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진실한 민심이 뭔가를 알아서 그거를 국정에 반영하고 싶어하는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가능한 아직은 그래도 나이가 그렇게 늙은 나이가 아니니까 지도자로서 이런 준비되어진 임무 또 박상천 조순영 이런 후보들도 말이죠 대단한 그 능력과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씨가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은 자기 설당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짓눌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깨트리고 이제 일어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걸 저는 정치의 새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깨트리느냐가 중요한 건이겠네요. 그렇죠. 네. 어차피 안 될 거라면 한번 깨트려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우리가 너무 용기가 없었어요. 무슨 조선조 정치 시대에 대원군 시대에 신음하던 그 영의정이나 좌의정처럼 말이죠. 꼭 그런 형태의 짓눌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DJ의 장벽을 깨는 게 우선 범여권의 가장 큰 과제군요. 그것만 깨지면요. 노무현 억제시키는 거 이거 문제 아니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아주 뜻있는 대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말은 뭐 시중에 많이 돌지만 정작 얘기하기는 많이 껄끄러워했던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이 박사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